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건 이 영상이 아마 주말에 올라갈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웬만하면은 다 보는 편입니다. 특히나 기업들에서 어떠한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각 매크로를 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를 되게 주의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이거는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세 가지 종목들을 지금 한번 정리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배경 지식들까지 부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지금부터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목을 보고서 안 볼 순 없잖아요. 4년 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22년 턴 어라운드가 본격화가 될 것이다.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아래쪽을 쭉 훑어보니까요. 갤럭시 Z 폴드 3 판매 호조가 4분기 지속이 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다시피 폴더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플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폴드 포함해서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연결해 보았을 때 이거 내년도 그렇고 몇 년 뒤까지는 향후에 매출을 많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뉴스로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첫 번째 주를 딱 봤을 때 이거 고성장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폴더블 말고도 갤럭시 S 시리즈 이쪽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디지타이터 연성 PCB라는 걸 단독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실적이 얼마까지 나올까 했을 때 22년 EPS의 목표 펄을 14.2배로 적용을 한 게 17,000원이다 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게 고성장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PER 기준으로 14.2면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조금 성장을 한다라고 싶으면은 20몇, 30몇 주는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14.2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대로는 충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요 정도 읽어봤을 때 이 인터플렉스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지막 줄이 제 가슴을 후벼 찔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경쟁자들이요, 국내 PCB 시장에서 업체 간 재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몇 그룹들에서 이 관련 사업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자들도 나가 떨어지니까 인터플렉스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경쟁사 대비 생산 능력 활용 측면에서 비교 우위로 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향 수주가 22년에도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몇 주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연성 PCB 분야에서 확실한 건 경쟁사, 이 국내 경쟁사도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폴더블이나 이런 관련 시장 쪽에서 기술력이 안 돼가지고 상용화 직전까지 갔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포기했던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해외의 부품사들의 경쟁력도 지금 한국의 기업들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인터플렉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얼만큼 비교 우위에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완성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의 부품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곧 있으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 PER보다도 더 높은 수준까지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자,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인터플렉스를 지금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지금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아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여기서 볼 내용은 첫 번째,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치 기록을 전망하고 있다. 지금 화학 쪽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화학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화학 쪽에서 반등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내용이 연결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심지어 실적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봤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암모니아입니다. 아니 갑자기 웬 암모니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수소 사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암모니아는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때려 박고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소를 한국도 그렇지만 해외도 그렇고 굉장히 국가의 주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수소를 운반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냥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갖고 전국적으로 여기서 쏴가지고 여기서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절대 못하죠. 그러면 어떤 걸로 이동을 시키느냐? 암모니아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뭐 전기분해든 화학분해를 해가지고 수소를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60%에서 70%? 뭐 이 정도로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수소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암모니아만큼은 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지금 당장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암모니아 관련해서 이미 60에서 70%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충분히 확장성을 넓혀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소 발전 의무화주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제 장담합니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태풍의 눈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요 뉴스 하나만으로도 이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초장기적으로 감에 있어갖고 이제 어느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수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수소는 현재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석탄을 이용해서고요. 두 번째가 석유를 이용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 둘 모두는 탄소를 많이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죠.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대안이 가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천연 발전을 이용해서 만드는 완전 이 그린 요런 쪽으로 이제 나뉘고 있거든요. 가스를 블루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롯데 정밀화학이 그린 암모니아 쪽으로 쭉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속도가 늦어진다면은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당장엔 계속 주목을 받더라도 이 그린 암모니아 시장 쪽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면 여기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롯데 정밀화학은 약간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롯데 정밀화학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코리안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리안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아예 못 들어보셨던 종목일 텐데,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재보험 쪽이라고,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을 때에는 뭐 손해보험이라든가 아니면 KB국민보험 뭐 이런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보험을 받고 다시금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 회사에 다시금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아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보험 회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 쪽으로도 엮이기도 하고 화재 쪽으로도 엮이는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1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갖고 2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은행이랑 생명보험을 필두로 하는 각종 금융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5월달
금리 인상을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략 50%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회 인상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미국 금리 인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번이나 인상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2013년도에요.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을 때 한국을 필두로 하는 다양한 신흥국 국가들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5월달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생명보험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주춤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하나 읽었는데 지금 갑자기 손해율이 좀 높아져가지고 다음 세대 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 역마진 때문에 2000년 이전에 보험들에서 나오는 손실률이 상당히 크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미래의 일이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 1순위로 보험 쪽을 보신다면 생명을 지금 당장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적까지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떠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하면은 어떤 날이죠? 그쵸. 배당 시즌이죠. 배당 성향도 상당히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 6%대로 배당 매력 자체가 높은 상황이다라는 건 배당락을 기준으로 배당 수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투자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기성도 괜찮고 내년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코리알리의 흐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 14,000원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요 14,000원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그 아랫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내년 실적 역시도 환율 하락을 가정하더라도 순이익이 연간 6%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하니까 되게 이 내용 자체가 보수적인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봤으면 차트 보고 그리고 수급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괜히 가지고 온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그동안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산 부분이 거의 안 보였는데 어제 갑자기 연기금 많이 샀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이 저점 부근에서 박스를 칠 때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걸 큰 흐름으로 한번 연결해 보았을 때예요. 자, 아래쪽에서 1년, 2년, 3년, 3년간 횡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종목에 메이저가 껴있다라고 쳤을 때 윗꼬리도 계속해서 달리면서 누군가 매수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힘을 모았으면 한번 올리기 시작을 했을 때 수익을 한 20-30% 먹고 끝날까요? 한 번씩 뚫고 올라갔을 때 이런 종목은 진짜 크게 많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 소화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봤을 때 이전에 14년부터도요. 1년, 2년 정도 모아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2년 모아서 이렇게 올리고 떨어뜨린 다음에 소화를 지금 3년 이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미래 성장 동력과 차트 수급 모든 것이 삼박자를 이룬 상황이다 라고 이 인터플렉스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롯데정밀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창을 보았을 때 여기를 보았을 때는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해본 부분은 뭐냐 하면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는 요 수급이에요. 최근에 며칠 조금 이틀 정도 안 좋았다라고 해서 이 과거에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들어온 이 외국인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공매도를 쳐가지고 쇼커버를 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아요. 이들은 떨어뜨리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매수를 진행을 한 거예요. 위에서 물려갖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해석을 해보는 제 시선은 그냥 이 부분에서 그냥 평균 단가를 하나에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실적도 좋고, 그리고 요번에 21선 부근도 위쪽에서 뚫고 올라서 자리 잡아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선 91선이라 이게 저항으로 안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요. 요거 101선으로 바꾸면 모양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죠? 모양 기가 막히게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이거 이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이제 쭉 빠지는 거 아니면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넘치는 종목이 롯데정밀화학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종목과 제 인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요 부분에서 들어가서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3일선 이탈할 때. 그리고 제가 팔고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 아깝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떨어지고 나서 야 얘는 이 턴할 때 들어가면은 재미 좀 다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되게 전 좋은 기억으로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과거에 제가 샀던 만큼 공부도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뭐 이 종목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선택이겠지만 만약에 사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기억으로 연결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코리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알리는 올랐어요. 최근에 오르고 나서 횡보를 거의 반년 동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한번 보면은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근데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각 기관마다 갖고 있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계속 산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걸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얘네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평단가가 계산이 되면은 그 가격까지는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주려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구나.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코리알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이 가격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긴 호흡을 그리면서 박스를 그리면서 이어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 부분 잡아보면 되는 거고 떨어지게 되더라도 연기금이 여기서 많이 샀구나 요거 참고해보면서 전략 짜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떨어지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얘네들도 이제 추가로 계속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전에 추세가 꺾이면 일부 정리 비중 조절하고 우리도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평단 계속 낮춰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나중에 이제 심화부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으로만 보았을 때 여기 위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를 정리해본 세 가지 종목 한번 싹 봤는데요. 영상이 길었죠.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 좀 많이 걸렸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 고생 좀 했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 조사 많이 하고 그리고 차트나 이런 부분에 모든 게 괜찮겠다 싶은 종목들 같이 공부하자라고 이제 평일에 하나씩 꾸준하게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마치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정리 주정남이었고 주말마다 이런 영상 하나씩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